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얘기를 밝혔는데 유영하 변호사 얘기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 인터뷰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네. 이현정 의원,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이 타이밍에 그동안 입을 열지 않았잖아요. 이 타이밍에 언론과 인터뷰에 응했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유영하 변호사도 그렇게 언론이 많은 인터뷰를 요청을 했지만 본인이 이 인터뷰를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왜 이런 인터뷰를 했을까? 특히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박 전 대통령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좋지가 않다. 자, 잠을 못 주무신다. 그다음에 지금 최순실한테 속았다. 즉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사실 이렇게 몰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한 것은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그리고 이 공모가 아니다. 즉 최순실의 단독 범행이었다.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영하 변호사 인터뷰, 박 전 대통령 대리 인터뷰라고 붙여봤는데 하나씩 저희가 판넬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순실 씨입니다. 신주평 군대 보내.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박지훈 변호사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뭐 최초로 공개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대리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내용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이 정유라가 애를 가지니까 신주평 이 씨를 남편이죠. 남편을 군대에 보내달라고 최순실이 부탁한 적이 있고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 무슨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면 딱 잘라 말하고 한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최순실하고 박 전 대통령 관계는 없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잘 몰랐고 최순실이 부탁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일례를 아마 제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또 읽으면서 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몰랐다. 내가 속았다. 정말 몰랐다. 그러니까 동조자, 공모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또 다른 피해자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과연 그랬을지. 이게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제 신주평 씨를 군에 보내달라 하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라고 이 예를 들면서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자 중에 당난거철이라고 있죠. 당난거철. 수레 가운데 사마귀 하나가 맞고자 하면 그게 나가지는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저는 차라리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무상으로 출입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의 어떤 특수성이 있고 시중을 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다음에 진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이런 정도의 얘기만 오고 갔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뭐 딸이 임신을 했는데 그 신주평이라는 그 애기의 아버지를 군대 좀 보내달라 대통령 뭐 이런 정도 얘기야 뭐 친하다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 멈췄다면 이렇게 정말 역사적으로 파장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이제 이 얘기를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다면서 하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예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귀 정도의 사이즈로서 큰 수레를 막아낼 수가 있냐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슨 뭐 공명도 없는 얘기고 공감도 잘 안 되는 얘기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첫 번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치고는 상당히 이게 좀 어떤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 계속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 보고에 관해서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라면 안타까워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나 경찰, 국정원, 검찰로부터 최순실의 얘기, 문제 얘기 하나도 듣지 못했다는 거고요. 또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있던 최순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문제의 비덱 스포츠, 삼성 관련된 말 관련된 문제죠. 그걸 물었더니 비덱이 뭐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는 또 이렇게 반발합니다. 무슨 소리야. 삼성 지원을 알리지 않아서 박 전 대통령 속였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관계없는 일을 이야기할 필요 못 느낀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 전 저 인터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둘 다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경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둘 다 이 삼성에 관련 얘기는 서로 말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들을 변호사들이 하는 게 결국 이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우리는 서로 사전에 공모하지 않아서 이걸 좀 피해가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대한민국 1위 기업이고 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최순실 씨가 뭐 부탁한다고 해서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어떤 공식적인 직함도 없는 사람인데 삼성이 왜 그 최순실의 어떤 부탁을 들어주고 뭐 지원을 했겠어요? 네. 바로 그 최순실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측면을 본다면 이경재 변호사 이야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네. 들어서 그는 대통령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 즉 삼성이 최순실에 지원해 준 건 그 뒤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광이 없으면 아무도 누가 지원을 뭘 네.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그 이야기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는 많은 권한을 주고 있고 많은 스태프들을 두고 있습니다. 즉 스태프들을 서로 견제하게끔 두고 예. 있죠. 민정수석이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있고 예. 경찰 정보가 있고 군 기무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걸 두고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석 비서관 이상의 비리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을 기용을 해서 대통령이 직보하는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서로 견제를 하라고 있는 네. 것이죠. 네. 근데 이 기능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왜냐? 자, 우병우 수석 등등 모든 것들을 최순실씨가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견제 장치를 없애버림으로 해서 예. 대통령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 보고를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것도 대통령의 능력, 이거 잘못입니다. 네. 자, 그거에 대해서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면책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정호성 전 비서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의사였다고 하면서 이 과거에 이 연설문 같은 걸 사전에 검토받았던 이유는 뭔가 최순실 씨가 반짝이는 건 있었다. 그러니까 국정 개입에 상당한 연설문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말 한마디 네. 한마디. 다죠, 사실은. 지금 현재 저런 인터뷰에서 또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뭐라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정행위에 다 연설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사안이든. 그리고 뭐 역대 대통령들이 연설문에 토시 하나까지 특히 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분 연설하기 위해서 3시간을 예. 혼자서 네. 고민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연설문은 고민만 3시간요? 그러니까 그 원고를 수정하고 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내일 어떤 행사에서 중대한 연설을 하는데 이게 일개 여성인 아무런 직함이 없는 네. 근데 단순히 반짝하는 뭘 보기 위해서 그건 국가 안보적인 얘기도 있는 것이고 또 1호 대통령의 연설문은 철저하게 봉안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 확인될 때까지 컨펌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PC를 통해서 최순실한테 왔다 갔다 했다. 근데 그건 왜 그랬냐? 사람이 약간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거 잠시 좀 들어보기 했다. 아까 당난 것처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역시 전혀 국민들한테 설득이 잘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네. 두 번째, 유영하 변호사의 박 전 대통령 대리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날 오겠어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접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오시면, 그러니까 출감하시면 주문진에서 펄떡펄떡 뛰는 회를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휴, 그런 날 오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네. 박준 변호사. 그럼 저 얘기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이 좀 중형을 선고받고 뭐 조기에 사면 이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유영하 변호사하고 많이 나눴을 걸로 보고요. 네. 사실관계 파악은 조금 안 되고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형이 높을 거라는 걸로 파악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만약 유영하 변호사가 정확하게 이제 지금 상황을 설명을 했다 그러면 네. 네. 최순실하고 관계를 뭐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신주평 얘기 같은 거를. 근데 아직까지 사실관계 부분은 약간의 뭐 정치 보복이라든지 다르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어쨌든 간에 이 혐의들이 대부분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된다면 중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회 먹기는 좀 어렵다라는 기조로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휴 그런 날이 오겠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 메시지의 타겟층은 누굽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한 일간지하고 성격적으로 인터뷰를 네. 하면서 이제 뭐 거의 1년 동안 이제 옥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 안타깝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려면 한 단락을 지어줘야 됩니다. 크게 단락을 지어주면서 자기가 안을 부분 안고 또 역사적인 부분에서 또 국민한테 송구한 것은 송구한 것이고 예. 뭐 이런 형태로 맥락을 좀 이제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신주평시 얘기, 뭐 그런 날이 오겠어요 얘기, 몸이 안 좋습니다 얘기, 이런 얘기인데 예. 이게 신변 잡기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고 예. 이 역사적 격변에서 예. 한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올 때 예. 이런 아까 사소한 얘기가 아닌 네. 중요하게 어떤 국면을 좀 갈라주는 예. 뭐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신상의 얘기, 또 잡단 얘기, 뭐 또 신준평 씨 군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런 일 하겠냐 거절했다는 얘기, 최순실이가 다 했다는 얘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처럼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 메시지가 국민을 전혀 못 바꿔내는. 국민은 못 그러니까 바꾼다. 언제 나올 건지 그거는 국민들도 모르는 거고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 본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을 벗어났다. 이 사태의 문제에 대해서 박이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고 예.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큰 차원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지금 유 변호사 통해서 나온 얘기들은 잡다한 얘기다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알고 싶은 얘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유영하 변호사, 박지목 변호사 30억 요구.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수표 30억에 대해서 밝혔는데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몇몇 변호사를 지목했지만 대부분 변호사는 난색을 표시했다. 겨우 거물급 변호사 한 명 연결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목한 변호사라는 거예요. 30억 이상을 제시했다. 그래서 우리는 30억밖에 없어서 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현종 의원, 네. 저 얘기 지금 꺼내는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사실은 내곡동 집과 그다음에 이 30억에 대해서 일단 지금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이제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 그다음에 대법원 상고 재판 여기에 변호사를 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 우리가 그럼 재판장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왜냐 변호사 쓸 돈이 없다. 이것까지 너무하지 않느냐.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또 이걸로서 비춰보면 그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예. 정말 박 전 대통령 위해서 변호를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없다는 또 현실도 한편 씁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 얘기를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다시는 전직 대통령, 전정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 얘기를 저희가 방송으로 하는 일들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부디 다음 대통령부터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일례를 아마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또 읽으면서 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몰랐다. 내가 속았다. 정말 몰랐다. 그러니까 동조자, 공모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또 다른 피해자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과연 그랬을지. 이게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제 네. 신주평 씨를 군에 보내달라 하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하나다. 그런 일을 하겠어요라고 이 예를 들면서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한자 중에 당난거철이라고 있죠. 당난 것. 수레 가운데 사마귀 하나가 막고자 하면 그게 나가지는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저는 차라리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무상으로 출입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의 어떤 특수성이 있고 네. 시중을 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예. 그다음에 진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이런 정도의 얘기만 오고 갔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뭐 딸이 임신을 했는데 그 신주평이라는 그 애기의 아버지를 예. 군대 좀 보내달라 대통령 뭐 이런 정도 얘기야 뭐 친하다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 멈췄다면 이렇게 정말 역사적으로 그렇겠죠. 예. 파장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이제 이 얘기를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다면서 하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예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귀 정도의 사이즈로서 네. 큰 수레를 막아낼 수가 있냐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슨 뭐 공명도 없는 얘기고 공감도 잘 안 되는 얘기고 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사태에 대해서 첫 번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치고는 예. 네. 상당히 이게 좀 어떤 설득력이 설득력이 없다. 떨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얘기를 밝혔는데 유영하 변호사 얘기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 인터뷰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네. 이현정 의원, 네.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이 타이밍에 그동안 입을 열지 않았잖아요. 이 타이밍에 언론과 인터뷰에 응했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유영하 변호사도 그렇게 언론이 많은 인터뷰를 요청을 했지만 예. 본인이 이 인터뷰를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왜 이런 인터뷰를 했을까? 특히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예. 박 전 대통령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좋지가 않다. 자, 잠을 잘 못 예. 주무신다. 그다음에 지금 최순실한테 속았다. 속았다. 즉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사실 이렇게 몰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인터뷰를 한 것은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그리고 이 공모가 아니다. 즉 최순실의 단독 범행이었다. 네.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영하 변호사 인터뷰, 박 전 대통령 대리 인터뷰라고 붙여봤는데 하나씩 저희가 판넬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순실 씨입니다. 신주평 군대 보내.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박지훈 변호사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뭐 최초로 공개되는 얘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대리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내용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이 정유라가 애를 가지니까 신주평 이 씨를 이제 남편이죠. 남편을 군대에 보내달라고 최순실이 부탁한 적이 있고 예.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 무슨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면 예. 딱 잘라 말하고 한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최순실하고 박 전 대통령 관계는 없다. 없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잘 몰랐고 몰랐다. 최순실이 부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역시 전혀 국민들한테 설득이 잘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네. 두 번째, 유영하 변호사의 박 전 대통령 대리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날 오겠어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접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오시면, 그러니까 출감하시면 주문진에서 펄떡펄떡 뛰는 회를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휴, 그런 날 오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네. 박준 변호사. 그럼 저 얘기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이 좀 중형을 선고받고 뭐 조기에 사면 이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유영하 변호사하고 많이 나눴을 걸로 보고요. 네. 사실관계 파악은 조금 안 되고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형이 높을 거란 걸로 파악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만약 유영하 변호사가 정확하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 네. 최순실하고 관계를 뭐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신주평 얘기 같은 거를. 근데 아직까지 사실관계 부분은 약간의 뭐 정치 보복이라든지 다르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어쨌든 간에 이 혐의들이 대부분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된다면 중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회 먹기는 좀 어렵다라는 기조로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휴 그런 날이 오겠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 메시지의 타겟층은 누굽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유영하 변호사가 한 일간지하고 이제 성격적으로 네. 인터뷰를 네. 하면서 이제 뭐 거의 1년 동안 이제 옥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 안타깝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려면 한 단락을 지어줘야 됩니다. 크게 단락을 지어주면서 자기가 안을 부분은 안고 또 역사적인 부분에서 또 국민한테 송구한 것은 송구한 것이고 네. 뭐 이런 형태로 맥락을 좀 이제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신주평 씨 얘기, 뭐 그런 날이 오겠어요 얘기, 몸이 안 좋습니다 얘기, 이런 얘기인데 예. 이게 신변잡기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고 이 역사적 격변에서 한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 계속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 보고에 관해서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라면 안타까워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나 경찰, 국정원, 검찰로부터 최순실의 얘기, 문제 얘기 하나도 듣지 못했다는 거고요. 또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있던 최순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문제의 비덱 스포츠, 삼성 관련된 말 관련된 문제죠. 그걸 물었더니 비덱이 뭐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는 또 이렇게 반발합니다. 무슨 소리야. 삼성 지원을 알리지 않아서 박 전 대통령 속였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관계없는 일을 이야기할 필요 못 느낀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 네. 전 저 인터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둘 다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경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둘 다 이 삼성에 관련 얘기는 서로 말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들을 변호사들이 하는 게
결국 이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우리는 서로 사전에 공모하지 않아서 이걸 좀 피해가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대한민국 1위 기업이고 예.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최순실 씨가 뭐 부탁한다고 해서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어떤 공식적인 직함도 없는 사람인데 삼성이 왜 그 최순실의 어떤 부탁을 들어주고 뭐 지원을 했겠어요? 네. 바로 그 최순실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측면을 본다면 이경재 변호사 이야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네. 들어서 그는 대통령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 즉 삼성이 최순실에 지원해 준 건 그 뒤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광이 없으면 네. 아무도 누가 지원을 뭘 네.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그 이야기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는 많은 권한을 주고 있고 많은 스태프들을 두고 있습니다. 즉 스태프들을 서로 견제하게끔 두고 예. 있죠. 민정수석이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있고 예. 경찰 정보가 있고 군 기무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걸 두고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석 비서관 이상의 비리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을 기용을 해서 대통령이 직보하는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서로 견제를 하라고 있는 네. 것이죠. 네. 근데 이 기능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왜냐? 자, 우병우 수석 등등 모든 것들을 최순실씨가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견제 장치를 없애버림으로 해서 예. 대통령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 보고를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것도 대통령의 능력, 이거 잘못입니다. 네. 자, 그거에 대해서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면책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정호성 전 비서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의사였다고 하면서 이 과거에 이 연설문 같은 걸 사전에 검토받았던 이유는 뭔가 최순실 씨가 반짝이는 건 있었다. 그러니까 국정 개입에 상당한 연설문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말 한마디 네. 한마디. 다죠, 사실은. 지금 현재 저런 인터뷰에서 또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뭐라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정행위의 다 연설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안이든. 그리고 뭐 역대 대통령들이 연설문의 토시 하나까지 특히 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분 연설하기 위해서 3시간을 예. 혼자서 고민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연설문은 고민만 3시간요? 그러니까 그 원고를 수정하고 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내일 어떤 행사에서 중대한 연설을 하는데 이게 일개 여성인 아무런 직함이 없는 네. 근데 단순히 반짝하는 뭘 보기 위해서 그건 국가 안보적인 얘기도 있는 것이고 또 1호 대통령의 연설문은 철저하게 봉안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 확인될 때까지 컨펌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PC를 통해서 최순실한테 왔다 갔다 했다. 네. 근데 그건 왜 그랬냐? 사람이 약간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거 잠시 좀 들어보기 했다. 아까 당난 것처럼